그렇게 생각하셔서 함께 같은 것을 보게 하는 느낌. 내가 여기서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내가 절대 타겟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몸 포지션도 마주 앉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마주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면으로 이렇게 서거나 90도로 앉거나 서는 거지. 좌석 배치도. 에너지가 원래 그렇게 정면으로 하면 충돌이 나게 돼 있어요, 원래. 풍수지리에서도 산하고 집이 정면으로 가면 충돌 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라는 건 내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가. 그래서 빗줄기가 강하면 강한 스트레스 상태, 시간이 길면 스트레스가 더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예측인 거예요. 여기까지 쉽죠? 그 다음 어떤 기분이에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럼 스트레스 속에서 내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죠. 근데 대부분은 뭐 괜찮아요? 별일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제 나를 내가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냥 뭐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나이가 벌써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특이했던 건 자신을 현미경적으로 보고 망원경적으로 보는 두 가지 시각을 다 갖고 있는 되게 예리한 시각인 거죠. 자기에 대한 주목이 되게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이분한테 내가 그런 질문을 했어. 이건 뭐 아까 설명하긴 했는데 얘가 지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얘가 지금 보호색을 띠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그랬어요. 그건 곧바로 당신은 지금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거든요. 대답을 못해. 막 말이 얼버무려져요. 두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왜? 두려움없지 않는. 그렇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이러고 했어. 다시 질문을 했지. 얘가 이 두 문장 중에 어느 걸 선택하나요? Life is problem or life is mystic. 얘가 뭘 선택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인정한다는 표정으로 그렇죠. 나는 얘는 이 프로블럼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결국 얘는 세상이 무섭고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 속에서 살기 위해서 보호색을 띠고 바위 밑에 깔려서 지금 살고 있는 상태죠. 얘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제서야 물어보니 자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동나이대의 또 동환경, 동신념체계에서의 공통된 고민들이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그 같이 오셨던 하든 장로. 하든 장로는 말을 그렸어요. 전체가 내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종이라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말이 좀 상대적으로 작죠. 이 얘기는 내가 세상에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봐요. 일단 에너지가 작다. 나 자신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에너지가 작은 존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꼬리예요. 이 옥토퍼스는 이게 전체가 꼬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손발일 수도 있지만 꼬리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라는 건 잠재력, 잠재성, 잠재적 능력으로 보거든요. 또는 에너지의 크기인데 이건 몸 전체가 말하는 에너지랑 좀 달라서 잠재적 에너지, 가능태라고 합니다. 철학에서는.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크기 이렇게 보는 건데 그 가능태가 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현실화해서 유능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 그럼 어마어마한 유능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려다 보니 두렵겠지. 자기한테 거는 요구가 높으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꼬리가 그냥 다리 정도예요. 약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꼬리가 각도가 많이 내려가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와 줘야 이게 현실이 되고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인데 각도가 저하되어 있다는 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봐요? 몸체차가 작잖아. 그죠? 이게 현실화됐으면. 그래서 말인데 달리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서 있죠, 실제로는. 그 자기의 인지가 왜곡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이 달려가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각도를 한번 어느 방향인지도 선택해 보라고 했더니 세 선을 그리더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선택해 보라고 했어요? 그때 가운데 선을 선택해요. 이 끝에 뭐가 있을까요? 했죠. 그랬더니 집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분은 노스텔지어 상태인 거죠. 네. 그러면서 막 이거 이제 그려놔. 이제 자기 동네인 거지. 처음에 말만 그렸어요. 그래서 그 이거 설정해주고 다시 원하는 거 그려보세요 했더니 이제 뒤늦게 초원이나 이런 거 그린 거죠. 그래서 이분의 스트레스 상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진짜 특이하네요. 네. 이거는 사고가 논리적이기도 하고요. 사고가 논리적이기도 하고, 이분에게는 몸을 졸라맨을 그렸어요. 졸라맨. 나는 되게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말이 작았듯이 이분은 역시 나는 무력하다 또는 약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는 되게 진하게 그렸죠. 선이 많이 갔죠. 생각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고민이 많다. 고민은 많은데 해결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방 안에 있는 거고 창밖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창밖에 막 벼락이 치고 있고 천둥 번개 뻥뻥뻥. 그다음에 여기서 폭포래요. 폭포물이 있고 또 뭐가 있고 뭐가 있대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 속에는 스트레스 상태가 되게 다양한 거고 또 그것으로부터 나는 완벽한 보호를 받고자 해요. 또는 완벽한 보호를 구축하려고 해요. 인 거죠. 그럼 완벽한 보호가 쉬울까요? 스트레스 상황은 항상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고민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내가 튼튼하다면 그렇게 완벽한 보호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참고로 성현 장로님은 폭포 같은 비가 오는데 맨몸으로 맞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되게 크게 그렸어요. 운명아 비켜라 사나이 간다 뭐 이런 거지. 자, 여러분한테 밥을 주셨던 잊지 못할 신원장님 그림입니다. 어때요? 폭포 같은 비가 오죠. 지금 폭포 같은 비가 오는데 하늘에 구름도 많아. 이건 고민이 많다는 얘기예요. 구름이 많다는 것. 고민이 많고 비도 장대 같아. 스트레스 되게 심한 상태신 거죠. 근데 얘는 어때요? 뭐 운명아 비켜라 사나이 간다가 바로 이런 그림인 거예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울지 않아.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이 상황마저도 난 즐길 수 있어. 이런 거죠. 색깔도. 네, 그렇죠. 발랄하고. 네. 자, 이 상태면 내면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뜻인데 한쪽에서 볼 땐 위험할 수도 있죠. 감기 걸릴 거 아니에요. 자기를 지켜야죠. 자기에 대한 그 소홀함이 있는 거죠. 자기를 돌보는 데 있어서. 네, 이런 조언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얘기죠. 자, 이분은 지금 얼굴을 볼 때는 종이에 비해서 되게 작지만 얼굴을 볼 때는 되게 용맹스러워요. 그러네요. 날카로운. 그죠? 네. 착해 보이지만 감춰진 공격성이 있는 거죠. 비록 자기를 되게 작게 그려놨어요. 에너지는 작지만 날카로움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일단 시간상 이 정도만 얘기를 일단 1차적으로 하고. 자, 꼬리. 꼬리 어때요? 나름대로 살아있죠? 두껍지는 않아요. 에너지는 작지만. 하지만 이 길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나쁘지 않아요. 꼬리가 꺾여 있지도 않고. 뭔가 좀 유연함도 있죠? 꼬리 자체.